안녕하세요. 수능 확률 통계 문제 해설하고 있는 이원우입니다. 오늘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주로 정규 분포 하에서의 표본 평균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할 때의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뢰 구간, 신뢰도, 표본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이 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이 있다. 그 모집단은 x입니다. 그렇죠? x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모른다. 평균과 분산 잘못하면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뭐를 따른다. 이건 뭐 쉽네. 그렇죠?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n분의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거를 따른다. 그러니까 뭐 이거 1번, 2번은 이제 틀린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을 a에서 b라고 하자. 표본의 크기를 n으로 고정하고 신뢰도를 a보다 높게 한 신뢰 구간을 C, D라고 하자. 그때 이것이 신뢰도를 조금 높게 한 경우의 신뢰 구간 뭡니까? D에서 C를 뺐으니까 신뢰 구간의 폭은 BA, 신뢰도 A일 때의 폭보다 크다, 작다, 뭐 같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폭의 문제가 되는데, 신뢰도에 따라서, Z예요.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값이 소위 K 값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거고, K. 이쪽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A 얼마냐에 따라서 이 K 값이 결정되는데, 신뢰도는 뭐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면적. 이게 신뢰도야. 예.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크면, 크다는 이야기는 이 면적이 커지는 이야기야.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뢰도가 이제 어떤 건가? 우리 이제 다른 용어로 신뢰 수준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신뢰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x바에서 x바 빼기 a일 때, 신뢰도가 a일 때 k1이라고 그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k1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a이고 b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높이면 k2야. 높이면 신뢰도를 a보다 높게 했을 경우는 k2라고 부르면 x바 마이너스 k2. k2는 k1보다 어떻게 커집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k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신뢰도를 높인 거예요. 이거는 a보다 큰 신뢰도일 때. 표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a보다 크다. 이것은 a일 때. 자,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1.96이 있어. 1.96 아십니까? 95% 신뢰도에서의 K값이 1.96이야. 예? 1.96. 아주 유명한 값이니까요. 알고 있는 게, 말하자면 외우고 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99%. 이게 뭐라고요? 이게 0.95란 말이야. 이 전체 면적이. 1.99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졌죠? 높아졌죠? 0.99. 2.58이야. 이때는. 0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2.58. 그렇게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한 K2가 K1보다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것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는 꽤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가지고 원리 확률 통계 강의했던 그 부분 영상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걸로 정리를 한번 해봐도 공부를 해봐도 준비를 해봐도 좋은데 그 원리 확률 통계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나 싶어서 원리 확률 통계를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A는 그냥 고정하고 표본 크기를 2n으로 했을 때 실내 수가 2배 한 거죠. 표본 크기를 2배로 했을 때 실내 구간 EF F-E는 실내 구간의 폭이야. F-E는 B-A의 몇 배가 된다. 몇 배가 된다. 저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하여튼 구해봐야죠. 저 표본 크기가 2n이 되면은 X반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M이고 2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네. 그러면 F2는 어떻게 되나? X바 마이너스 아까 저 폭을 K1이라고 그랬어요. 신뢰도 A일 때 K1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2 미안합니다. K1 루트 n분의 시그마. 예. 그런데 저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자 이렇게 뽑아야 되겠네. K1 마이너스 K1의 루트 2n분의 시그마. 그렇죠? 표본 크기가 2n이니까 신뢰도는 같으니까 여기 K1 그냥 고정이고요. X바 더하기 K1 루트 2n분의 시그마. 여기에서 B-A는 2배의 K1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F-2는 2배의 K1 루트 2n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거에 몇 분의 몇 배입니까?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답이네요. 자, 그래도 꽤 정리된 그런 문제입니다. 쉽지만 쉬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신뢰도, 신뢰 구간의 폭, 표본 크기 이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리는 서로 연관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야죠. 너무 어렵게 내는 거는 아무튼 나는 못마땅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문제, 8번 문제 보죠. 어느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방독면 한 개의 무게는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50일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방독면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할 때 정규 분포를 하고 평균은 M이고 50의 제곱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방독면 중에서 임의로 N개, 표본을 N으로 했을 때 방독면들의 표본 평균은 1740이었다. X바는 1740이다. 2500개. N개죠. N개를 추출했을 때 이 결과를 이용해서 방독면 한 개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왔다. N 플러스 A의 값을 구하라. 조금 뭐 좀 유치하다면 유치한 그런 문제인데요. 신뢰 하는 줬고 N은 주지를 않았어. N은 주지 않은 그런 문제. 그럼 뭐 아무튼 간에 해봐야죠. 그렇죠? X바는 어떤 분포로 합니까? 일단 평균은 M이고 분산은 N분의 2500 50의 제곱 정규 분포를. 그러면 이로부터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봐야죠. 95% 신뢰도라고 그러면서 G가 표준 정규 분포는 변수일 때 0.96까지 0.475로 계산한다. 조금 아까 문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정도는 좀 외우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0.475. 그러니까 2배를 하면 여기까지는 뭐야? 95% 0.95죠. 값이 1.96일 때
1.96일 때 0.475다. 면적이 0.475일 때 Z 값이 1.96이 된다 하는 거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50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50 미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이야. 예. 그런데 이 값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1720.4래. 4래.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n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9.6은 1.96 루트 n분의 50. 그래서 루트에는 5, 얘는 25. 표본 크기를 25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뭐 A는 금방 나오는 거죠. 이제 저기 A. A는 뭐예요? 이 값이니까. 이게 A니까. 1740 더하기 1.96 루트 25분의 50. 10이 돼갖고 1759.6. 그래서 n 플러스 a는 1984.6. 네. 그렇게 뭐 비교적 조금 웃기는 문제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 아까 이전 문제보다 쉽죠?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 X는 평균이 60이고 표준표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제품의 무게 X는 정규분포에 60, 분산이 25. 제품의 무게가 50g 이하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불량으로 판정하는데 언제? 제품의 무게 X가 50 이하 일 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량률이 되는 거죠. 전체 생산한 거에. 근데 이럴 경우에 그 제품은 불량으로 취급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2,500개 무게의 평균을 X바, 당연히 뭐 X바라고 그러겠죠.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하자. 50g이 안 되는 이하인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그런 불량품의 개수가 Y다. 라고 하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고 여기에 뭐가 나오나 보죠. 복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뭐 복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입니다.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건 뭐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알아가지고 표준화하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여기서 X바는 이제 정규분포하고 평균은 60이고 2,500개니까 분산이 2,500분의 25네.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쓰는 정규분포할 때 두 번째 쓰는 것을 표준 편차로 쓰든 분산으로 쓰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제곱할 걸 제곱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X바를 표준화시켜. X바 마이너스 60 나누기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뭡니까? 100분의 1 루트 씌우면 10분의 1이네. 0.1 그렇죠? 그리고 60 마이너스 60 0.1 이건 뭐 왼쪽 G가 되는 거고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0.5 오케이 맞아. Y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X바가 59.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 이건 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Y 뭐예요? 불량품의 개수라고 그랬어. Y를 2,500개를 임의로 추출했는데 표본의 개수는 2,500개죠. 불량품의 개수, 그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 그러면 불량품은 언제 불량품이에요?
x가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불량품이래. 그러니까 이게 불량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이 확률을 구해봐야 되겠어. 이 확률은 x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x로 가야죠. 표준을 시키려면 60 나누기 5 똑같은 거를 오른쪽에도 해줘야 되니까 50 마이너스 60 5 그러면 뭡니까? g는 작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요 지금 진하게 표시한 부분의 면적은 0.5 빼기 0.48 0.02네 뭐 0.02까지 계산을 해 놔야 되겠죠. 예. 이게 뭐예요? 불량률이야. 불량이 될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y라는 거는 이항분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연결해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불량률이 0.0이고 이게 불량품의 개수니까 전체 2,500개 중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또 뭡니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 이항분포가 이항분포 하는 거를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1호부터 y를 정규분포 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은 뭡니까? np 이항분포일 때 이게 n이고 이게 p 그래서 50 분사는 뭡니까? n, p, 1-p 2500 0.02 0.98 한 분산을 갖는 이거는 계산하면 49예요. 네. 분산을 갖는 정규분포로 취급해도 된다. 취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y가 57 이상일 확률은 이걸 이용해서 방금 나온 것을 이용을 해서 y를 빼기 50 평균 빼고 분산이 49니까 49 그러므로 57에서 50을 빼고 루트 49는 G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 부분 또 계산해야죠. 예?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X바 빼기 저기 나와 있죠. 60 나누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0.1 이게 작거나 같기를 59.9 빼기 60 나누기 0.1 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는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고 뭐 값을 구한다면 0.34 어이구 0.5에서 0.34 그렇죠? 0.16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퀄이 등호가 성립하니까 맞음. 네. 세 번째 임의 양수 K에 대해서 60-K, 60 플러스 K 사이에 있을 확률은 X바가 그렇게 있을 확률보다 크다. 예? 크다. 이거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표준화시키면 60-K 마이너스 60 나누기 5 X의
그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죠. 당연히 x는 g가 되고 오른쪽도 60 플러스 k 마이너스 65. 네,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k g 5분의 k. 그렇죠? 자, 이것은 x바의 정규분포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야죠. 그러면 6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0 나누기 0.1 표준화 g 60 플러스 k 마이너스 60 나누기 0.1 이거는 마이너스 10분의 k g 플러스 10분의 k. 이런데 어느 게 더 큽니까? 예? 감이 잡히세요, 안 잡히세요? 이거는 요 사이의 면적이고 이거는 5분의 k니까 더 안쪽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작죠. 근데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림. 그렇죠? 이렇게 항상 표준화 정규분포가 나오면 그래프를 이용해봐라.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안 됐으면 나처럼 이렇게 예쁘게 좀 못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그려서 둥그렇게 그려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요 값만 어느 위치인가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제 비교적 두 개의 문제를 혼합해서 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이 불량품의 개수 y라고 그래서 y가 이항분포 한다는 거를 찾아야 되고요.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불량률은 0.02 불량률은 이제 어딨나 여기서 이게 이제 불량될 확률 여기서 불량률을 안 거고요. 그리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 이항분포 하는 거를 정규분포 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이항분포의 성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원료 확률 통계 정리해 놨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죠. 10번째 문제가 아니라 10번 문제는 모집단 A는 정규분포 이렇게 이걸 따르고 모집단 B는 정규분포 이렇게 따른다. 모집단 A에서 크기 N1, 모집단 B에서 크기 N2의 표본을 각각 임의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을 XA바, XB바라고 하자. 자, XA라고 그러죠.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정규분포를 따른다. M1 시그마 제곱. 또 XB라고 하죠. 모집단 B에 대한 확률 변수를 XB라고 표시한 겁니다. M2 4분의 시그마 제곱. 분산은 4분의 1 만큼 4분의 1로 작아졌네. B 집단은 평균은 모평균 M1과 M2는 어떤 크기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겠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M1과 M2가 같다면 XA바 여기서 얻어진 표본 크기 XA바 한번 쓰고 넘어갈까요? 평균은 M1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제곱 XB바 정규분포하고 평균은 M2 분산은
N2분의 4분의 시그마 제곱. 예. 라는 얘기죠. 표본 평균이 나왔다.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표본 평균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A의 평균, 모집단 A에서 나온 표본 평균, 그렇죠? 예, 요것의 기대값과 이것의 기대값. M1, M2이면 이것이다. 이건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네. 맞아. 표본 평균 XB 바는 우리가 조금 아까 정리해 놓은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뭐야? 틀려. 디귿. M1이 4, N1이 4, N2일 때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B이고 M2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CD라고 하면 B 빼기 A, D 빼기 C. 신뢰 구간의 폭입니다. 신뢰 구간 폭이야. 자, M1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죠. 예? 그러면 X A 바 마이너스 95% 1.96. 이거는 이제 이 표가 주어져 있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머릿속에 없으면은 이제 이거를 K라고 표시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루트 N1분의 시그마 M1 이렇게 쓰죠. XA 바 플러스 1.96 루트 N1분의 시그마. M2에 대한 신뢰 구간 X B 바 마이너스 1.96 이게 시그마 제곱 4N2야. 그렇죠? 네. 그래서 4N2? 그러면 그냥 뭐 N1이네. 이거라니까. 시그마. 뭐 더 쓸 필요도 없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쓸 때는 더 쓸 필요도 없을 거다. 이거죠. 1.96 루트 N1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폭이 이게 어떤 값이든지 간에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예? 같네. 신뢰 구간의 폭이. 한 가지 더요. 요 부분 요거 곱하기 2가 신뢰 구간의 폭이죠. 요거를 오차의 한계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표본 오차. 같은 말이야. 뭐 여유가 있는 분들, 머릿속에 여유 있는 분들은 요 용어도 알아두면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문제를 물어볼 때 당황스럽지 않겠죠? 오차 한계의 2배가 신뢰 구간의 폭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방금 우리 다뤘던 이 문제, 모집단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응용해서 문제가 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 A와 B. 그리고 A 모집단과 B 모집단은 서로 다른 모집단이기 때문에 독립해요. 독립.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응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나름으로는 충분히 응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지 어떨지는 뭐 그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